네, 일단 원본 소스가 녹색이고, 예, 녹색이고, 아, 배경도 녹색이네, 보니까. 배경도 녹색이고, 채널을 보면은, 아, 이렇게 돼 있고, 흑백 그레이로 바꾸게 되면은, 네, 채널에서 이렇게 보이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따는 거예요. 예, 배경을 따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쉽게 작업이 가능할 텐데 지금 따진 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모르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소스 보면은 패스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윈도우에서 패스를 열어보면 없네. 예, 이 패스 같은 경우는 저장하시게 되면은 패스도 같이 저장이 돼요. 패스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면은 나뭇잎이요? 공유 폴더 안에요. 그게 그 여러분들 쓰던 공유 같은데? 네, 팔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얘네들을 따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백그라운드가 단색이야. 예, 단색이기 때문에 매직봉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매직봉 선택하시고요. 톨러런스 값을 2 정도 입력하고 배경을 클릭. 이 정도 2보다는 더 높아도 될 것 같아요. 5 입력해 볼까요? 5 그리고 클릭하면은 5 정도 괜찮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또 반대편 클릭, 또 반대편 클릭 이렇게 해서 외곽을 선택을 했죠. 외곽을 선택하시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셀렉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인버스라고 있어요. 그럼 나뭇잎만 선택이 됐죠. 이렇게 확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 나름대로 잘 선택이 됐는지 확대를 해보고 조금 잘 안 된 부분 있으면은 라sso 툴로 Alt 키를 눌러서 예, 얘네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예,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여 가면서 라sso 툴로 예, 이렇게 빼주세요. 작업이 좀 정교하게 예, 이렇게 예, 작업을 확대해서 선택이 잘 안 된 부분들을 예, Alt 키를 눌러서 조금씩 예,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보니까 매직봉을 쓰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작아서 좀 거친 것 같아요. 좀 거친데 셀렉트를 부드럽게 해볼게요. 셀렉트를 부드럽게 하려면은 셀렉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모디파이어 안에 스무스라고 있어요. 스무스 클릭하시고 한 2 정도 줄게요. 2픽셀 정도 주시게 되면은 기존에 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컨트롤 Z 눌렀을 때는 보면은 여기 좀 자글자글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보면은 조금은 많이 부드러워진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어 스무스를 더 주세요. 5 정도 더 줘볼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좀 셀렉트가 거칠게 만들어진 것들이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리고요, 제가 패스 작업할 때, 펜툴 딸 때 어떻게 따라고 했죠? 1픽셀 안쪽으로 따면 좋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더 좋다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1픽셀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1픽셀 안으로 넣고 싶으면은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익스펜드는 확장이에요. 선택 영역을 확장하는 거고 아니 익스펜드 위에 거 컨트랙트는 축소하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익스펜드는 확장. 예, 오피스에 오케이 하게 되면 오피스만큼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컨트랙트 얘는 익스펜드의 반대 축소
컨트랙트 선택하시고 1픽셀 정도만 오케이 하게 되면은 약간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살짝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약간 1픽셀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매직봉 썼을 때 그래야지 얘네들이 깔끔하게 셀렉트 돼서 패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벽에 너무 붙다 보니까 벽에 붙은 애들이 조금 어색한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라스터 툴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뭇잎이 너무 직선으로 가면은 별로 안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얘를 레이어를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좀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어 가서 윈도우에서 레이어 선택하시게 되면은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죠. 얘를 컨트롤 J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은 비아 카피죠. 비아 카피 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백그라운드 눈을 가리게 되면은 요렇게 분리가 된 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그 작업을 하려면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좋아요.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흰색을 채워 넣어 주세요. 이렇게 흰색을 채워 넣으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작업 전이에요. 작업 전 분리만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백업해 두도록 할게요. 얘를 레이어 분리 레이어 나뭇잎 레이어 분리라고 저장해 줄게요. 얘를 나뭇잎 레이어 분리 이런 식으로 백업을 받아놓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 오케이 이렇게 백업을 하나 받아놨어요. 네,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보시면은 너무 위아래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는데 딱 붙어 있으면은 조금 나중에 작업하기 끝에 부분이 너무 딱 붙어 있어 갖고 작업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도 밑에 너무 붙어 있는데 캠퍼스를 좀 여유 있게 좀 늘릴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캠퍼스 사이즈라고 있어요. 얘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캠퍼스를 늘릴 수 있는데 센터를 체크해 놓고 지금 넓이가 730인데 800 넓이 800 높이는 300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내가 추가한 만큼 더 늘어나게 돼요. 오케이 누르면은 이렇게 더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상하 좌우. 저는 작업할 때 너무 꽉 차 있으면 답답해. 그리고요 어떤 효과를 주다 보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를 여기 지금 2번을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흰색을 마저 이렇게 채워넣어 줄게요. 2번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비지라고 적어줄까요? 비지라고 적어주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1번을 얘는 나뭇잎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패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패스가 필요한데 지금 패스가 있나요? 매직봉을 이용했기 때문에 패스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생성해 놓으면 좋은데 나뭇잎을 셀렉트 해 볼게요. 나뭇잎 셀렉트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나뭇잎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나뭇잎 외곽이 셀렉트가 돼요. 셀렉트 됐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패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 윈도우에서 패스 열어줄게요. 윈도우에서 패스를 열어주시고요. 패스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풀다운 메뉴를 갖다가
클릭해서 make work path. 워크 패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펜툴 패스 작업하면은 워크 패스라고 나오죠. 이 워크 패스를 make 만든다 뜻이에요. make 워크 패스를 클릭. 그 다음에 톨러런스가 2.0으로 되는데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패스가 좀 구부러져요. 그래서 0.3, 0.5 이렇게 최소한 시켜보도록 하는데 아마 최소가 0.5인가 그럴 거예요. 0.3 되려나 모르겠네. 오케이 눌러볼까요? 안 된다고 나오죠? 0.5부터 체크하래. 예. 그러면은 0.5부터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은 워크 패스라고 만들어져요. 패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패스에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레이어가 없더라도 이 패스를 통해서 분리시킬 수도 있고 또 패스는요 JPG로 저장하더라도 저장이 돼요. 우리가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거나 또는 전송해 줄 때 보통 JPG를 많이 쓰죠. JPG를 많이 쓰는 이유는요. JPG가 그림 파일의 확장자가 된 게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이 JPG는 압축을 하더라도 그 화질을 본영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예. 보통 보면은 GIF나 뭐 여러 압축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JPG도요 압축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디카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한 50메가 정도가 나와요. 예, 픽드 파일로 찍으면은 사진 안에 50메가 나오는데 그걸 JPG로 바꾸잖아요. 2메가로 줄어들어 버려. 엄청나게 줄어들죠. 예, 50메가에서 2메가로 줄어. 엄청나게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JPG가 압축률은 굉장히 좋은데 화질도 굉장히 좋아. 그래서 우리가 JPG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 있지만 그러면은 예, 이렇게 JPG로 바꾸면서 용량도 줄이면서 패스는 살아있는 게 장점이에요. 레이어 같은 경우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패스는 살아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여기 풀다운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여기서 뭐 필 패스라든가 스트로크 패스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 작업이 가능하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세이브 패스라고 있어요. 요거 GTQ 시험 볼 때 많이 나와요. 다음 주 패스를 만들고 저장해 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 세이브 패스라는 개념이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패스를 추가하게 되면은 패스 1, 패스 2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만 바꿔도 자동 저장되거든요. 그런데 세이브 패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얘를 갖다가 나뭇잎 패스 이렇게 해서 세이브 패스해서 저장을 해두세요. 그러면은 얘네들 지워지지 않고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네.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다른 거 클릭하면요. 활성화가 안 되죠, 여기가. 근데 요거를 클릭하면은 파란색으로 활성화 되죠. 예, 그 요거 누르면 예. 예. 아, 그러면은 레이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레이어가 아마 그 레이어에서 예, 레이어가 활성화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요렇게 패스 저장하는 거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알아두시고 예, 그 다음에 패스는 닫아두신 다음에 채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채널 여러분들 그 레이어는 눈을 다 감고 그 다음에 채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채널에서 질감 만들 때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채널에서 질감을 만드는데 이 채널에 보면은 레드, 그린, 블루 또는 CMYK 그렇게 체크되는데 우리가 흑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RGB를 끊어줘야 돼. 예, 여기서 RGB를 예, 레드 부분을 지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나오고 그린도 지워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흑백으로만 예, 남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업 결과물이 얘가 흑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검정이 들어가야 되나요? 배경에? 그러면 예, 네, 원본하고 지금 작업 어차피 여러 가지 하는 건데 네, 상관없는 게 원본이 있고 네, 흑백으로만 바꿔서 사이즈는 네, 그대로 들어가서 이 아, 재질의 돌출 부위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필요한 거니까 사이즈 네, 그대로 같이 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배경이 검정으로 들어가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검은색으로 바꿔줘야 네, 돼요. 배경은 검은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예, 검은색으로 예, 그러니까요.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은 검정색 부분이 도출이 되거나 흰색이 도출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색, 흰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레이어 가서 레이어를 열어서 백그라운드를 검정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쵸? 예, 여기도 검정이 들어갔으니까 예, 백그라운드를 검정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검정 넣어주시는데 사이안배 욕할 뻔했다. 네. 엠배 오늘은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저번에 잘 웃어주시더니 예. 웃어주시는 분들 여기 아주 재미난 친구들이 다 가서 그렇구나. 참 그분들 괜히 보내줬다. 사인 괜히 했다. 예. 그분들 가니까 되게 조용하다. 예, 여기 세 분 수업 시간 되게 뭐 좀 잘 지내고 잘 놀던데. 예. 그분들 없으니까 조용하네. 예. 저는 좀 수업 시간에 좀 왁자지껄한 거 조용한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CMYK를 모두 100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새까만 색이거든요. 인쇄할 때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자주 쓰긴 해요. 예. 그냥 K백만 써도 되는데 이 K백만 썼을 때는 검정색이 좀 약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CMYK를 모두 100으로 해서 검정색을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채워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모드에서 지금 칼라로 되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줄게요. 그레이스케일 클릭 흑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머지 해줄까? 네, 머지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머지 클릭. 네, 이렇게 머지 하나로 다 합쳐줬고요. 다른 메시지를 디스카드 컬러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패스가 지금 이렇게 좀 보이는데 패스를 비활성화 패스가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빈 공간 클릭하면은 패스 사라져요. 아주 사라진 건 아니고요. 셀렉트 했다가 다시 실행 취소했다가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검정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이렇게 좀 경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죠? 그거를 컨트라스트라고 하게 되거든요. 컨트라스트 사진 용어기는 해요. 컨트라스트가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색 부분은 어둡게 그래서 그 표백제 광고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밝은 옷은 더욱 밝게, 선명한 옷은 더욱 선명하게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컨트라스트 효과인데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가시게 되면은 여기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오토 컨트라스트 한번 줘볼게요. 오토 컨트라스트 주게 되면은 조금 밝아지기는 했죠. 그죠? 나름대로 좀 밝아졌어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어두운 색 부분은 또 어둡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둡게 더 어둡게 처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어둡게 하려면은 커브로 어둡게 하시면 돼요.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 안에 들어가서 커브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위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고 있어요. 밝기와 컨트라스트를 동시에 조절해 주는 건데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열어 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라스트는 올려주고 컨트라스트는 올려주고 컨트라스트 올려주니까 어때요? 조금 검정이 좀 살아 올라오죠? 나름대로.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올리면 안 돼요.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밝기를 이런 식으로
조금 내리게 되면은 어두운 색 부분이 좀 표현이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이네. 좀 뭐랄까 그 엑스레이 찍은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나긴 하네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살은 안 나타나고 뼈대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혹시 엑스레이에 대해서 아세요? 엑스레이가 내가 이 엑스레이를 이런 용도로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만든 건 아니래요.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진 게 엑스레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나름대로. 세상에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 3M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3M에서 보면은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 본드 있죠. 그 포스트잇. 포스트잇도 그 원래는 본드를 강력한 본드를 만들려고 하다가 본드 만들려다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게 붙였다 떼었다 하니까 계속 쓸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더 효과를 세게 주려면은 얘를 갖다가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에서 또 컨트라스트를 또 이렇게 한 번 더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으로 이게 부족하면은 한 번 더 다시 열어서 또 적용을 컨트라스트를 많이 주니까 흰색과 검정색의 비율이 훨씬 더 심해지기는 하죠. 나름대로 제가 좀 과장해서 조금 많이 주긴 했지만 요 컨트라스트를 잘 조절하시게 되면은 검정색 부분과 흰색 부분으로 나름대로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은 요런 엑스레이 찐 것 같은 검정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커브에서는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에서 커브는 단순하게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은 밝아지죠. 이렇게 그레이 상태에서 그리고 가운데를 잡아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어두워져요. 이렇게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것만 조절해 주는 거지 컨트라스트 조절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어둡게 그렇게 작업을 따로따로 작업 그러니까 컨트라스트와 밝기를 따로따로 작업할 때는 상관없는데 위에 메뉴에 밝기와 컨트라스트 조절해 주는 게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이런 효과를 만드시면은 될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나름대로 저는 이제 뭐 건축 쪽에 뭐 이렇게 오래 있었던 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뭐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포토샵의 그냥 기능을 그냥 대충 알고 있으니까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포토샵의 기능을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은 응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분야별로. 그러니까 포토샵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다 한정돼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상에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진에 응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건축에 토목에 뭐 다양하게 디자인에 응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시간 나시면은 포토샵도 한번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두시면은 나중에 써먹을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 프로그램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포토샵을 어디에 많이 활용하냐면요, 마케팅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다음 수업에는 어떤 수업 하냐면은 그 마케팅 수업을 하거든요. 블로그 관련돼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 마케팅 쪽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을 여러 장 올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 장 올릴 수 있는데 기본 메인에 한 장만 보여져요. 나머지는 어떻게 봐야 돼? 슬라이스해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본 메인을 한 장 올려주는데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디자인을 좀 하고 보정해서 올려줘야 돼.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진을 올려도요 잘라서 올라가게 돼요. 잘려서 비율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블로그도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뭐 또는 이제 뭐 블로그 마켓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보다는 요즘은 블로그로 더 활성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요즘은 홈페이지 없어도 돼요. 블로그로 다 돼요. 회사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블로그 마켓
결제 수단 그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요즘은 블로그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네이버 거죠? 네이버 페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실 때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이버를. 예. 다른 회사를 이용하게 되면요. 카드 결제 회사들 있죠. 이니시스 회사들. 뭐 KG 이니시스 또 무슨 이니시스 결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결제 회사들한테 돈을 1년에 한 25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근데 네이버는 공짜 안 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으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수료도 딴 회사들보다 좀 싸요.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꼭 인터넷 쇼핑몰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회사와의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에 뭐 카드 결제기를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쪽에 링크를 주고 이쪽으로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네이버 페이를 잘 활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